안녕하십니까? 운강의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사람에게 네 기둥이 있듯 집에도 기운의 기둥이 있다고 보았고 그 첫 관문이 바로 현관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현관은 외기의 생기와 내기의 탁기가 교환되는 호흡구로 작동하며 일간의 입과 코에 해당하는 부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구간이 막히면 아무리 대운이 좋아도 체감 성과가 미미해졌다고 풀이했습니다. 재성은 들어오는 이익과 현금 흐름을 뜻했고 인성은 보강과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현관이 정돈되고 밝아야 재성이 유입되어 인성에 의해 머무는 구조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신발이 뒤엉키고 동선이 복잡하면 식상이 난립한 격으로 해석되어 아이디어와 활동은 많았으나 재성의 그릇에 담기지 못해 누수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관 바닥의 오염과 냄새는 토기의 혼탁으로 간주되어 관성의 질서를 해치고 가족 간 역할 경계를 흐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명이 어두우면 화기가 약해져 재성을 비추지 못했고 과도한 장식은 편재의 분산으로 보아 집중도를 떨어뜨렸다고 해석했습니다. 계절과 쓰임에 맞지 않는 신발이 쌓이면 시운과 합이 어긋난 것으로 보아 세운의 도움을 상쇄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관은 일간이 세상과 맞닿는 첫 접점이자 재성의 문턱이었고 이 문턱이 고르고 단정해야 비겁과 인성이 방파제처럼 서서 재성을 지켜주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의 운명을 바꾸려면 먼저 현관의 호흡을 회복시키는 것이 순서였다고 정리했습니다. 신발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주인의 활동력과 사회적 발자취를 담아내는 중요한 기호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속에서 식상은 발걸음을 옮기고 세상과 부딪히며 자신을 표현하는 기운을 의미했는데 신발은 바로 이 식상의 외형적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신발의 방향과 배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활동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드러내는 풍수적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신발 앞코가 현관문을 향한다는 것은 곧 식상이 집 밖으로만 향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었고 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재성이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형국이라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신발이 집 안쪽으로 가지런히 놓였다면 외부에서 얻은 재성과 기회가 안으로 머물러 인성과 비겁의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되게 쌓이는 구도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발이 흩어져 있거나 짝을 잃은 상태는 음양이 불균형한 형상으로 해석되어 가족 간 화합이 깨어지고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는 기운으로 풀이되었습니다. 이는 명리학에서 비겁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생기는 갈등과 닮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신발이 쌍을 맞추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면 음양이 합을 이루고 그 합 속에서 재성과 관성이 순조롭게 작동해 집안이 안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발이 겹겹이 쌓이거나 위아래로 뒤섞인 경우는 자식이 부모 위에 올라타는 기운을 형성해 위계가 무너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사주에서 일간이 극을 당하거나 격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혼란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결국 신발은 작아 보이지만 집안의 흐름과 개인의 기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신발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가, 짝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는가, 배열의 질서가 있는가에 따라 재성과 인성, 관성과 비겁의 균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운을 바로잡으려면 신발부터 다스려야 했고 이는 사주명리학이 말하는 기운의 운행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작은 정리 하나가 곧 큰 복의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사주명리학과 풍수의 이론은 추상적인 개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사례 속에서 그 힘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장의 경우 사주에서 재성이 분명히 왕성하게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손실과 불운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운의 흐름이 막히는 지점은 없었고 외부 환경에서 그 에너지가 누수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직접 집을 방문해 확인해 보니 현관 가득 흩어진 신발들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장의 구두가 문을 향해 놓여 있었는데
이는 사주적으로 재성이 들어오자마자 식상에 끌려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상이었습니다. 제가 신발을 모두 가지런히 정리하고 방향을 안쪽으로 돌리도록 조언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아내의 두통이 사라지고 막혀있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재성이 다시금 인성과 비겁의 보호를 받아 머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대전의 한 중년 부부의 집은 사주상으로는 재성과 관성이 고르게 배치되어 안정된 구조였음에도 실제 생활에서는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확인해 보니 자녀의 운동화가 부모의 신발 위에 포개져 놓여 있었는데 이는 곧 사주에서 자식이 부모궁을 극하는 기운과도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신발을 분리하고 바르게 놓는 것만으로도 몇 주 뒤 가족 간 대화가 회복되고 집안 분위기가 차츰 안정되는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이는 자식궁과 부부궁이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관의 신발 정리는 단순히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사주에서 약속된 기운이 현실에서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보조장치였습니다. 사주가 길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도 현관이 혼탁하면 복이 정착하지 못했고 반대로 사주가 다소 불리해도 현관을 정갈이하면 기운이 맑아져 운이 회복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풍수와 명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학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실천의 지혜였음을 이러한 실제 사례들이 분명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신발의 배치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집안의 기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몇 가지 잘못된 습관은 재성과 인성, 관성과 비겁의 균형을 무너뜨려 흉운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신발 앞코가 문을 향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집으로 들어온 재성이 곧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형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마치 사주에서 재성을 얻었음에도 식상이 과다해 재물을 다 흘려버리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가족의 신발이 모두 현관문을 향하고 있다면 그 집의 재물운은 쌓이지 못하고 밖으로 새어나가 결국 빈 껍데기처럼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신발이 짝을 잃고 흩어져 있는 모습은 부부궁과 자녀궁의 불균형을 상징했습니다. 풍수에서는 한 켤레가 음양의 조화를 뜻하는데 짝을 잃고 흩어져 있다는 것은 부부의 마음이 갈라지고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명리학적으로는 관성과 재성이 서로 충돌해 부부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과 유사했습니다. 특히 부부 신발이 떨어져 놓여 있으면 실제 생활에서도 대화가 줄고 각자 외부로만 기운을 쏟는 경우가 많았음을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셋째, 신발을 위아래로 겹쳐 쌓아두는 습관은 가족 간 위계를 무너뜨리는 기운으로 작용했습니다. 자녀의 신발이 부모 신발 위에 놓이는 것은 사주에서 자식궁이 부모궁을 제압하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현실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약해지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기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족 간 서로를 짓밟는 모습과 같아 집안의 화목을 깨뜨리는 불길한 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결국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주의 기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생활 상징물이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재성을 밖으로 흘려보내고 부부궁을 갈라지게 하며 가족궁의 질서를 흐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을 안정시키고 재물운을 붙잡으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배치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관을 살펴보면 단순히 어지러움만이 문제가 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습관 속에서도 집안의 운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낡고 해진 신발을 그대로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발은 본래 활동성과 생기를 머금고 있어야 하지만 이미 닳아버린 신발은 더 이상 에너지를 담지 못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 기운을 가로막듯 이런 신발을 현관에 두면 새로운 재물운과 건강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죽은 기운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오랫동안 버리지 못한 신발이 있는 집은 좋은 기회를 잡으려 할 때마다 막판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습관은 신발이 현관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경우였습니다. 저울의 균형이 무너진 것처럼 좌우가 기울어지면 집안의 기운도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왼쪽에만 모여 있으면 지나치게 편재가 강조되어 재물이 흩어지고 오른쪽에만 쌓여 있으면 관성과 규율이 과해져 억압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환경은 결국 가족들의 건강과 재정적 안정에도 흔들림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절과 맞지 않는 신발을 현관에 내놓는 습관 역시 기운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여름에 두꺼운 부츠, 한겨울에 샌들이 놓여있는 모습은 현재의 세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형상으로 계절의 흐름과 집안의 운세가 따로 노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결국 재성이 머물 자리를 잃고 인성의 기운도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작아 보이는 부주의일지라도 이러한 습관들이 모이면 전체 기운이 탁해지고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기와 상태에 맞는 신발만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잘못된 습관들을 고쳤다면 이제는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올바른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를 지녔다 해도 공간이 그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운이 제때 피어나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현관의 신발 배치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원칙이 있었고 이를 실천하면 집안의 흐름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첫째, 신발은 청룡의 자리에 두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이 바로 청룡의 자리인데 전통적으로 청룡은 재물과 출세, 명예를 지켜주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곳에 신발을 두면 활동의 에너지가 청룡의 기운과 결합하여 외부에서 들어온 재물이 안으로 흩어지지 않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백호의 자리에 해당하는 오른쪽은 날카롭고 억센 기운을 품고 있어 신발을 두었을 때 오히려 활동이 막히거나 불필요한 경쟁과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둘째, 신발 사이의 간격은 반드시 한 뼘 정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기운이 엉겨 답답해지고 너무 멀면 흩어져 집중되지 못했습니다. 숨을 쉬려면 적당한 공간이 필요하듯 기운도 일정한 여백 속에서 순환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셋째, 현관에 꺼내놓는 신발은 3켤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숫자 3을 안정과 완성의 수로 보았고 명리학에서도 삼합이 길한 합으로 작용했듯이 3켤레라는 수는 집안의 기운을 안정된 삼각구조로 묶어주었습니다. 넷째, 작은 신발에서 큰 신발 순서로 배열하는 것도 중요한 공식이었습니다. 아이의 신발, 여성의 신발, 남성의 신발 순으로 가지런히 놓였을 때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는 형상을 이루어 가문의 성장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반대로 큰 신발이 앞을 가로막으면 자녀의 성장이 억눌리고 집안 발전이 더뎌지는 기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4가지 황금 공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운이 뚫리고 집안은 복을 머금는 터전으로 바뀌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앞서 정리와 배치의 기본 원칙을 실천했다면 이제는 그 효과를 더욱 높이고 기운을 단단하게 만드는 보강의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드나드는 길목이기에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났지만 그 자리에 어떤 기물을 두느냐에 따라 집안의 운세가 크게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현관에는 정화와 수호의 역할을 하는 도구들이 함께 놓였습니다. 가장 먼저 권장되는 것이 숯과 소금이었습니다. 숯은 불에 구워낸 나무가 응축된 형태로 사기와 습기를 빨아들이는 강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신발장 안에 숯을 두면 외부에서 묻어 들어온 탁한 기운이 흡수되어 공간이 맑아졌습니다. 소금 역시 예로부터 애군을 물리치는 신성한 물질로 여겨져 작은 접시에 담아두면 현관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화의 도구는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며 새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으로 현관에는 생명을 가진 식물을 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금전수나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은 맑은 공기를 내뿜으며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통해 집안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살아있는 초록의 생명력이 머무는 공간은 곧 사람들의 마음도 밝게 바꾸었고 활동성과 재성의 흐름도 활발해졌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만으로도 현관은 정체된 곳에서 생기가 도는 터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소품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황금 두꺼비나 코끼리상, 맑은 수정구슬 같은 장식은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상징적 기운을 불러오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크고 요란한 것은 오히려 기의 흐름을 막을 수 있어 작고 단정한 크기의 소품을 고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현관과 신발장은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했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기운이 고였었기 때문에 맑은 날 창문과 문을 열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집안 전체의 공기와 기운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정리와 정화, 그리고 보강이라는 세 단계를 함께 실천했을 때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닌 복이 머무는 강력한 통로로 변모했습니다. 길흉의 분기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단정히 돌려놓는 행동, 오래된 신발을 비워내는 결단, 계절에 맞는 신발만 정갈하게 두는 습관은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운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도 재성과 인성이 온전히 작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현관의 정리는 바로 그 기반을 다지는 일이었습니다. 기운이 막혀 있으면 길한 운세도 잠시 머물다 떠나지만 길이 열려 있으면 작은 복도 자리를 잡아 크게 불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정리와 정화, 그리고 보강의 실천은 거창한 제사나 큰 의식을 대신하는 현대적인 풍수 행위였습니다. 단 몇 분의 정리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고 가족의 마음이 차분해지며 삶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하는 태도였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었고 그 변화가 재물운과 건강운, 화합의 기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현관으로 가서 신발의 방향을 확인하고 낡은 신발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막혀있던 복의 물길을 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복은 준비된 자리와 정돈된 마음에 깃들고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천하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은 댓글에 복 들어와라 라고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의 글이 스스로의 기운을 여는 주문이 되어 머지않아 복이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